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갈수록 날이 좋아지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출퇴근 등의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 아이들은 그 놀이의 수단으로 자전거를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자전거를 타다가 뭐 다치거나 또는 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네, 도로교통공단의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예. 2019년 한 해 동안 13,157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이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5.7%에 해당이 됩니다. 예. 또 이 사고로 인해서 178명이 사망을 하고 13,64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2018년도에 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2018년도에 86건이었던 사고가 130건으로 51.2%가 증가를 했고요. 네. 사망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92명에서 144명으로 56.5%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자전거 사고는요. 자전거를 타기 좋은 5월달, 6월달 그리고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조사를 했는데, 자전거 가해 운전자 중에 65세 이상이 발생시키는 사고 건수가 27.6%나 된다라고 하지만 또 사망자는 63.3%가 또 어르신들이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제 가해자가 된 경우의 법규 위반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63%, 중앙선 침범이 8.4%, 신호 위반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운전의 태도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그 이용자는 물론이고 그 자동차 운전자 역시 그 법규를 지키는 운전을 해야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필수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이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핸들이나 기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일단 점검을 하시고 타셔야 되고, 예. 만약 야간에 라운딩을 하실 경우에는 전조등 그리고 반사등을 부착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의 운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겠죠. 예. 특히 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팔이나 무릎이 바닥에 먼저 다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골절이나 타박상, 찰과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와 경추중이 손상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모는 기본이고요.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해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 자전거를 타다가 그 차와의 사고도 발생을 하고 또 보행자를 뭐 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상황이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자전거와 관련된 이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법에서는 자전거가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죠. 그 도로교통법에는 그 자전거도 이제 차로 분류가 돼서 그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이제 똑같이 처벌을 받잖아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의 결과로 금고 4개월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이제 12개 주요 항목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그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일단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보장법의 문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먼저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17에 차마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서 주행을 하셔야 되는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네.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놨죠.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차의 그 개념은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보험사 약관에는 자동차라는 말이 사용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사고를 냈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거지 네.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음. 도로교통법에서 그 대상은 차마, 즉 차와 우마가 모두 포함이 되니까 예, 예.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주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되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사고가 나야 보상을 해주는데 예, 예.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어. 그리고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는 보상 범위가 굉장히 작은 그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보장 범위가 너무 작고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혹시 일반 운전자가 특별히 그 예. 자전거 운전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뭐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네. 법률에서 제 17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나갈 때 예.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예.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전거 조심해야 되고, 요새는 또 오토바이 조심해야 돼요. 아유, 예, 모두가 서로 조심하면서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라면 맞습니다. 충분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김태환 교수와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센터입니다. 이주아 캐스터. 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3도, 서울은 25도 선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구름 낀 날씨에도